늦은 오후 갑작스럽게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용산 대통령실 공식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안보실장 측에서 물러나고자 한다. 자신으로 인한 논란이 더는 외교와 국정 운영에 부담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내용입니다. 교체설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한 달여 앞둔 시점입니다. 김 실장은 1년 전 윤 대통령에게서 보직 제안을 받았을 때 한미동맹 복원과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토대를 마련한 뒤엔 대학 강단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이제 여건이 어느 정도 충족됐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준비도 잘 진행돼 새로운 후임자가 와도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성한 실장의 공식 사의 표명이 나온 지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진행된 홍보수석 브리핑. 바로 후임이 내정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사의를 고심 끝에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은 후임 국가안보실장에 조태용 주미대사를 내정했습니다. 현 주미대사인 조태용 신임 안보실장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청와대 안보실 1차장과 외교부 1차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전날 불거진 안보실장 교체설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던 대통령실은 대통령도 사임을 만료했지만 김 실장이 국정에 부담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여러 차례 피력해 고심 끝에 수용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달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다음 달 한미, 5월엔 한미일 회담까지 예정된 상황에서 외교안보 정책 수장이 전격적으로 바뀐 건 사실상 경질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외교안보 라인 교체와 함께 취임 1년을 전후로 대통령실 개편과 개각이 맞물려 진행될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외교안보 라인에서 가장 먼저 대통령실을 떠난 건 김일범 의전 비서관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엿새 앞둔 지난 10일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문희 외교비서관도 교체됐습니다. 여기에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마저 사표를 던졌습니다. 한일, 한미, 한미일까지 대형 외교 행사를 목전에 둔 민감한 시점. 외교안보 라인을 바꾸는 건 이례적이라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은 YTN에 미국 측과 방미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쪽에서 국빈 방문 때 블랙핑크나 BTS 등 K-팝 스타가 함께하는 공연을 제안했는데 이를 제때 보고하지 않아 대응이 지연됐고 윤 대통령이 다른 외교 라인을 통해 뒤늦게 파악한 뒤 수습해 실망감을 보였다는 겁니다. 정부 출범 이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사이 혼선이나 잡음이 누적되어 온 점도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공세에 나섰습니다. 논란의 실체가 무엇이고 누가 경질을 주도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때인데 국익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느냐며 우려했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실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래서야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대통령실은 김성한 안보실장의 충정 어린 사의일 뿐이라고 했지만 정상회담 준비에 차질 위험을 감수하면서 실무 수장까지 교체한 배경에 대한 의문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구치소를 나섭니다.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감점 의혹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한 지 10시간여 만입니다. 법원은 검찰이 한 위원장에게 적용한 주요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고 현재 단계에서 구속하는 건 한 위원장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검찰이 이제까지 수집한 증거 자료나 수사 경과를 봤을 때 한 위원장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번 의혹으로 구속된 방통위 간부 2명 그리고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과는 다른 판단을 내놓은 겁니다. 검찰은 앞서 한 위원장에게 크게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혐의 소명을 자신했습니다. 먼저 한 위원장이 방통위 내 측근인 이모 정책위원을 통해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앉혀 위원 선정 과정에서부터 직권을 남용했다고 봤습니다. 이후 심사위원 3명이 TV조선 심사 점수를 낮게 조작한 것을 알고도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결국 조건부 재승인으로 의결되게 했다는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통상 4년이었던 조건부 재승인 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안건을 쓰도록 지시하고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허위 자료를 낸 것도 위법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한 위원장은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며 팽팽하게 맞서왔습니다.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간담회 등을 여는 게 필수 절차도 아닌데다 특히 핵심인 점수 조작의 경우 보고받은 적도 없고 설사 알았더라도 위원회가 끝나기 전 일부 위원이 정당하게 점수를 바꾼 것이라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이처럼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법원은 한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로써 반년 동안 이어진 검찰 수사는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 양곡관리법은 오히려 시장 수급 조절 기능을 마비시킬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래 농업 투자와 식량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재원을 남아도는 쌀 매입에 쏟아부으면 농촌의 혁신은 더욱 멀어집니다.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고 농업을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거부권 행사 건의에 앞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에서도 여권은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대신 실효적인 농업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밀이나 콩을 재배하는 농민에게도 직불금을 지원하고 수입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산업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쌀 생산이 대폭 증가하면 자연히 다른 곡물의 다양성이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의 폐단을 막고 국민들과 농민들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은 정부가 농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포기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여론이 절반 이상이라면서 농민들에게 쌀 농사를 계속할 희망을 짓밟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며 국민의 66.5%가 찬성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민심을 받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여야의 대치 전선도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모 씨의 전학 서류입니다. 일지망 학교는 반포고등학교, 전출 사유는 거주지 이전이라고 표시됐습니다. 정 씨가 다니던 민족사관고 교장 관인이 찍혔고 관련 서류들과 함께 지난 2019년 2월 8일 서울교육청에 접수됐습니다. 반포고로 옮기는 과정에서 학교 폭력으로 인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는데도 민사고에서는 일반 전학으로 처리한 겁니다. 서울교육청이 정 씨를 반포고에 배정했지만 반포고 측이 뒤늦게 강제 전학 처분을 확인하고 교육청에 배정 취소를 요청해 일반 전학으로 처리되진 않았습니다. 민사고 측은 절차상 잘못이라며 이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한만희 교장은 학교 입장에선 1년을 끌던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생각에 동의서에 직인을 찍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절차가 잘못됐다고 판단해 다시 고친 것이고 단순 실수라며 확대 해석은 피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게 처음이에요. 그 전학 조치를 한 게 학교에서 그러니까 잘 모르고 그냥 일반 전학처럼 일단 조치를 했다가 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준비를 해서 보냈던 게 맞습니다. 야당은 정 변호사 부부가 아들의 징계를 회피하고 지연시킨 것을 넘어 위장하려고 시도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더 이상 전학을 미룰 수 없게 되자 이번엔 전학의 성격을 강제 전학에서 일반 전학으로 바꿔버리는 악랄한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정 변호사 부부가 민사고의 허락을 어떻게 받아냈는지
일반 전학 신청을 민사고가 왜 동의했는지 오는 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따져묻겠다는 방침입니다. 정 변호사는 청문회 출석을 주저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은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나오지 않을 경우 가족에 대한 증인 채택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임기 마지막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중앙아메리카 수교국 과테말라와 벨리즈를 방문하면서 미국을 경유하는 9박 10일 일정입니다. 다음 주 LA에서 미국 정치서열 3위인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과 회동도 예고돼 있습니다. 台湾会坚定地走在自由民主的道路上，走向世界。 중국은 왕이 외사주임을 통해 미국 백악관과 비공개 통화에 나서는 등 여러 차례 항의했습니다. 때마침 온두라스가 타이완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를 맺은 것도 우연은 아닙니다. 破坏台海和平稳定的挑衅，我们也必将采取措施坚决的回击。 그러나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 때와 같은 고강도 무력 시위에 나설진 미지수입니다. 신임 메카시 의장이 타이완에 직접 가지 않고 미국에서 차이 총통과 만나는 게 한 발 물러선 걸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내년 1월 타이완 총통 선거를 앞두고 반중 정서를 지나치게 자극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타이완 지방선거에서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는 국민당이 승리하는 등 표심의 변화도 엿보입니다. 중국이 차이 총통의 방미길에 맞춰 국민당 마잉주 전 총통을 초청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독립이냐 통일이냐 내년 타이완 대선판에 화두를 던진 전현직 총통의 엇갈린 행보. 그 배후엔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패권 경쟁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북한의 최근 핵무기 공개와 관련해 백악관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북한 정권과 조건 없이 대화를 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What I can tell you has not changed is our desire to sit down with the regime in Pyongyang without precondition to find a diplomatic way forward to the denuclearization. 그러면서 북한과 직접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아 이렇게 공개적인 입장 표명으로 대화 제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전혀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군사적으로 대비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한미 연합 훈련을 예로 들었습니다. That's why you've seen us conduct these recent exercises, largest exercises that we've conducted in quite some time. We've also devoted more intelligence capabilities. 미 상원에 출석한 오스틴 국방장관도 대북 문제에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제 약속은 철통 같다며 특히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 대응하기 위한 파이트 투나잇 상시 전투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실험과 핵무기 개발은 미국과 동맹의 위협이라며 한국과의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But we stand together shoulder to shoulder with the Republic of Korea to deter North Korean aggression as we have for 7 decades.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의 세스 몰턴 의원은 한국 등 동맹이 자체 핵무장하지 않도록 확장 억제력을 더 확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몰턴 의원은 핵 억제로 적의 위협을 상쇄하지 않으면 한국 등 동맹이 자체 핵무장에 나설 수 있다며 이 가능성을 중국과 러시아의 행동만큼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입니다. 수도인 파리 한복판을 비롯해서 프랑스 전역 곳곳이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로 얼룩졌습니다. 시위대 일부는 경찰에 물건을 집어던지고 쓰레기에 불을 붙이거나 열차 선로 등을 막는 등의 과격 폭력 행위를 지난 시위 때와 마찬가지로 계속했습니다. Il a été sourd et aveugle pendant près de 2 mois, ignorant semaine après semaine toute la colère et toutes les manifestations. 경찰은 최루가스로 맞대응했고 랑트 등에서는 은행과 버스 정류장의 유리 등이 부서지는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파리 시위 현장에서만 수십 명을 체포했습니다. 연금 100% 수령 나이인 현행 정년 62세를 64세로 늦추는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는 올해 들어 10번째입니다. 정부 추산 70여만 명, 노조 추산 200만 명이 참가했는데 이전 시위보다는 규모가 줄었습니다. 시위와 맞물려 파업도 이어져 기차와 지하철, 항공 등의 운행이 차질을 빚었고 박물관과 에펠탑 등 관광 명소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Là, ce qui est intolérable, c'est le 49.3. Ça a mis le feu aux poudres à tout le monde. On ne peut pas accepter de dire qu'on est en démocratie dans un pays quand vous avez plus de la moitié du peuple qui contre cette réforme. Les gens se battent. 다음 달 6일에 11번째 시위를 열기로 주요 8개 노조가 뜻을 모은 가운데 온건 선양의 민주 프랑스 노동연맹은 연금개혁 추진을 잠깐 중단하고 중재자를 임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연금 개혁 논의는 의회에서 끝난 과거의 일이라며 거절하고 개혁을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인기를 잃더라도 국익을 위해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로 최근 한 달 사이 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Let's go! 무장경찰의 진압이 시작됐습니다.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리는 사이 교실과 복도를 샅샅이 수색합니다. 용의자는 2층 로비에서 발견됐는데 현장에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Suspect down! Suspect down! 신고에서 제압까지 걸린 시간은 14분. 신속한 대처에도 학생 3명을 포함해 6명이 희생됐습니다. 28살 여성 용의자는 미리 범행 장소를 답사하고 지도까지 만드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학교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범행을 저지를 계획이었던 것으로도 추정됩니다. 범행을 위해 주변 5개 지역 판매점에서 총기 7정을 샀습니다. 모두 합법적 구매였습니다. 3 of those weapons were used yesterday during this horrific tragedy that happened. 국민 불안과 총기 규제 목소리는 날로 커지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견해 차이 때문입니다. Had enough of sending your children and grandchildren to school and wondering if they're going to be victims of assault rifles? I mean, this is madness. What the magazine holds, the goal is to get guns out of the hands of people that are mentally unstable or criminals. So. 현재 미국 인구는 3억 2천만 명가량인데 소유한 총기는 4억 정이 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올해 들어 4명 이상이 희생된 총기 난사 사건은 131건에 이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우크라이나로 초청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이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을 중재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만큼 직접 만나 대화하고 싶다는 겁니다. Would you invite him here to Ukraine? Oh yes, we are ready. We are ready to see him here. I really wait when our teams will find the solution. 중국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등 각국과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두 정상의 대화와 관련해서는 제공할 수 있는 소식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핵무기 사용 자제 등을 담은 평화협상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을 둘러싼 논의가 서방 주도로 흘러가는 것을 견제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과시한 겁니다. 是一次友谊之旅 合作之旅, 和平之旅. 러시아가 반긴 중국 측 중재안에는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요구해온 러시아의 점령지 반환과 철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런 중재안을 수용하기 어렵지만 전면적인 거부 입장 역시 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를 움직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의 정상회담 후 러시아는 오히려 인근 벨라루스에 전술핵을 배치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 노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Мы договорились, что мы сделаем то же самое, не нарушая своих обязательств, хочу это подчеркнуть, не нарушая свои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бязательств по нераспространению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다음 달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해 유럽 각국 지도자들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각국 정상들은 시 주석을 만나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평화협상에 대한 중국 입장을 다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벨라루스 전술핵 배치 언급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What I've been talking to you guys about for the last year. This is dangerous kind of talk, and it's worse.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핵무기 벨라루스 배치나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러시아의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며 자세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 전술 핵무기 배치 결정은 서방 국가들 압력에 대응하고 방어 능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벨라루스 국영TV 진행자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의 수도에 핵 공격할 것이라며 위협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다음 달 6일 만나 안보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크렘린군이 밝혔습니다. 이러한 핵 위협에 폴란드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와 벨라루스의 강력 제재로 경고했습니다. że poziom sankcji, który zostanie nałożony na Białoruś, będzie znacząco bardziej dotkliwy dla reżimu Łukaszenki. 미국은 핵군축 조약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한 러시아의 자국의 핵탄두 숫자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Lawful countermeasures intended to encourage Russia to return to compliance with the treaty, and the U.S. will likewise not provide its biannual data update to Russia. 2011년 발효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배치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전략 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1,550개로 제한했습니다. 두 나라는 협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대국 핵시설을 사찰하고 1년에 2번 각자 배치한 핵탄두와 운반체 숫자 등을 공유하게 돼 있습니다. YTN 정수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간 28일 성명을 통해 방공군이 지난 24시간 이내 GLSDB, 즉 지상발사형 소구경 폭탄을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상발사형 소구경 폭탄은 지난달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장거리 타격용 신무기입니다. 러시아가 지상발사형 소구경 폭탄을 격추했다고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상발사형 소구경 폭탄은 로켓에서 발사된 뒤 GPS 위성의 유도를 받아 목표물을 향해 미끄러지던 날아가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이른바 스마트 폭탄입니다. 사거리가 150km로 역시 미국이 제공한 하이마스, 즉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의 사거리 80km보다 배 정도 깁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지상발사형 소구경 폭탄을 이용해 러시아 영토 내 목표물을 타격할 가능성을 우려해 우크라이나의 요청에도 지원을 미뤄오다가 지난달에야 제공했습니다. 지상발사형 소구경 폭탄을 확보함으로써 우크라이나군은 다가올 반격전에서 러시아 점령지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또 영국이 제공한 최신 전차 챌린저2가 시험 기동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영상과 함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챌린저2 전차가 곧 전투 임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arvelous. Ben, Secretary of Defense of the United Kingdom. It's a very good stuff. Thank you very much from Ukraine to the United Kingdom. 이처럼 우크라이나가 반격전에 나설 중무기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가운데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탄약 생산 공장들을 시찰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첼라빈스크와 키로프 지역의 무기 공장들을 방문해 다양한 규모의 포탄과 전차와 박격포 포탄, 그리고 무유도 항공기 미사일을 만드는 자동화 라인을 둘러봤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쇼이구 장관은 연말까지 무기 생산량이 7-8배 증가할 것이란 말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작성된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 지난 2017년 12월 미국으로 나간 뒤 5년여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갑작스레 귀국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건 책임지겠다는 입장입니다. 계엄 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계엄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귀국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진실을 밝힐 건지 그리고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수사를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수사를 받을 입장이니까 수사 과정에서 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내란 음모 혐의를 받는 조 전 사령관을 조사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곧장 체포에 압송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2월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계엄 문건 작성 사실을 모두 숨기기 위해 문건 작성과 상관없는 위장 TF를 만들어 인력 파견, 예산 신청 등의 공문을 작성하고 활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해외 도피로 종적을 감췄던 조 전 사령관이 귀국하면서 검찰이 계엄 문건을 둘러싼 진실을 파헤칠 수 있을지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지난 2017년 2월 국군 기무사령부는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합니다. 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폭동이 일어나는 경우를 가정해 중화기의 무장 병력까지 투입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 탱크를 배치하고 56개 언론사의 기사를 미리 검열하는 내용까지 세부 자료에 적힌 것으로 확인돼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 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 장갑차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돼 있었습니다. 이후 검찰과 군은 대통령 지시로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지만 기무사 장교 3명만 재판에 넘기고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핵심 피의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치명타였습니다. 범죄의 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사령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한 상태입니다. 조 전 사령관이 기소 중지 처분을 받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 더 윗선에 대한 수사도 자연스레 중단됐습니다. 이후로도 차일피일 귀국을 미루던 조 전 사령관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인 지난해 9월 돌연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TF는 계엄령 검토 문건을 왜곡했다며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귀국을 계속 미루더니 결국 반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5년 동안 귀국을 안 하신 이유는 따로 있는 건가요? 그건 검찰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군인권센터는 검찰이 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구속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가려서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윗선과의 교감 없이 조현천 사령관이 독단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필요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윗선에 대한 조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은 3단계에 걸쳐 시행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는 1단계,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2단계, 독감과 같은 풍토병으로 간주하는 엔데믹 단계인 3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1단계는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는 5월 초에 시행될 전망입니다. 현재 7일인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이 5일로 줄어듭니다. 또 입국 후 3일차에 PCR 검사를 받으라는 권고가 사라지고 확진자 등 통계는 주 단위 발표로 바뀝니다. 1단계 조치로 5월 초에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습니다. 1단계 조치 이후 두세 달 정도 의료계와 지자체의 준비를 거친 다음 2단계는 7월쯤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2단계가 되면 병원과 약국 등에 남아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격리 의무가 모두 해제되고 권고사항으로만 남습니다. 전체 확진자 수 집계는 중단되고 표본 감시 기관의 입원 환자와 검출률 등이 주 1회 발표됩니다. 코로나19를 풍토병으로 보고 관리하는 엔데믹 단계인 3단계는 내년 상반기 이후로 예상됩니다. 3단계 조정은 인플루엔자와 같이 상시적 감염병 관리 단계로 완전히 전환하는 시기로서 먹는 치료제, 예방접종 지원 등은 3단계 이전까지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5월에 1단계 조정이 시작되면 중단될 예정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6월에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무료 제공되어온 코로나19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유료합니다. 우선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되는 1단계에선 검사와 입원, 치료비 모두 무료 기조를 유지합니다. 다만 서울역 등 전국 18곳에서 운영하던 임시 선별검사소는 문을 닫기 때문에 검사는 보건소 등 전국 500여 개의 선별진료소나 일반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입원 치료비와 약값 모두 국가가 부담합니다. 오는 7월쯤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조정되는 2단계에 들어가면 선별진료소도 운영을 마쳐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일반 병의원에서 유료로 검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비는 대략 10,000원에서 40,000원까지 병원마다 다를 수 있는데 감염 취약층 등 일부를 대상으로 건보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입원 치료비는 중증 환자에 한해 일부 지원을 유지하되 정부가 일괄 구매하는 치료제는 2단계에서도 무료 공급합니다.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내년 초까지 국가가 무상 공급 체계를 유지합니다. 2024년 상반기 중에 제약시장을 통한 공급과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3단계로 전환하면 남은 중환자 대상 치료비 지원도 종료되고 치료제도 건보 체계로 전환돼 개인이 일부 부담하게 됩니다. 백신도 올해는 누구나 무료로 맞을 수 있지만 내년엔 무료 접종 대상자가 제한될 전망입니다. 올해는 연 1회 접종으로 전환하고 모든 국민 대상 무료 접종 체계를 유지합니다. 2024년 이후에는 국가 필수 예방 접종으로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예방접종 전문위원회가 무료 접종 대상도 정하게 됩니다. 저소득자와 중소업체 대상으로 지급되는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1단계까지만 지원하고 2단계부터 종료합니다. YTN 기종훈입니다. 세계 음반 시장의 지배자는 역시 K-팝입니다. 국제음반산업협회가 발표한 지난해 글로벌 앨범 세일즈 차트를 보면 방탄소년단의 프로키가 2위, 스트레이키즈의 맥시던트는 4위, 세븐틴의 페이스 더 선이 5위를 기록했습니다. 엔하이픈의 매니페스토 데이 1은 6위, 블랙핑크의 본 핑크가 7위, 그리고 스트레이키즈, 세븐틴,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음반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1위인 타이완 가수 겸 배우 저우제룬과 3위 테일러 스위프트를 제외하면 상위 10개 중 8개를 휩쓴 것입니다. 이들 외에도 새로운 스타들이 속속 세계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신인 걸그룹 50/50가 데뷔 넉 달 만에 첫 싱글 큐피드로 빌보드 메인 차트인 핫 100에 100위로 입성했습니다. 앞서 뉴진스가 세운 6개월 기록을 깬 것인데 하이브, YG 같은 대형 기획사가 아닌 중소규모의 어트랙트 소속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블랙핑크의 지수도 신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첫 솔로 음반 미의 선 주문량이 현재 124만 장을 넘겨 역대 K-팝 여성 솔로 가수 사상 최고치입니다. 발매일인 오는 31일까지 몇만 장을 더 끌어올리느냐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난해 세계 시장을 호령한 K-팝의 기세는 올해도 여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신홍진입니다.